4월 22일은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길래 이러한 날까지 생긴 걸까요?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구온난화는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각종 쓰레기 등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북극에 있는 빙하가 계속 녹고 있어요. 빙하가 점점 녹아서 바다로 흘러드는 바람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 섬나라도 바다에 잠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지기도 하고요. 비가 엄청 많이 오거나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해요. 사람과 동물의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해서 지금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많은 동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2100년엔 북극곰이 멸종할 것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전기를 아끼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환경보호에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건데요. 플라스틱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범인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햇빛에 노출되면 강력한 온실가스를 내뿜게 되는데요.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1년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을 모두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열 수 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한 페트병을 세워서 줄 지으면 지구 10바퀴를 넘게 돌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비닐봉지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1년간 사용한 비닐봉지로 우리나라의 땅 절반 넘게 덮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7년 한국인 1명당 사용한 플라스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미국과 인구수가 엄청 차이 나는데도 말이에요.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플라스틱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작게 쪼개지기 때문인데요. 한 번 사용할 때는 약 10분에서 15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완전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립니다. 작게 쪼개져 있는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미세는 몹시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정확히 길이나 지름이 5mm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이야기해요. 플라스틱 물건들이 부서져서 작게 쪼개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특히 물고기, 조개 같은 해양 생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플라스틱이 강이나 바다에 버려져 오랜 시간이 흐르면 작게 부서지게 되는데요. 해양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삼키면서 몸속에 플라스틱이 쌓이기도 하고 플라스틱 조각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어버린 강과 바다의 물고기, 조개들을 인간이 먹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자석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자석이 주위에 있는 철로 든 물건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은 자석처럼 오염된, 즉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오염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들을 사람이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키와 몸이 잘 자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12개 바닷가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의 평균량이 다른 나라보다 13배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겠죠?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조금씩 함께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입니다. 우리말로는 쓰레기가 없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제로 웨이스트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운동을 말합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이 운동의 목표예요.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행동을 계속하여 세계가 지금처럼 자원을 낭비하고 산다면 지구가 세계는 넘게 필요하다고 해요. 이 말은 즉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자원의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제로웨이스트는 지속가능한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란 지구촌의 오늘날과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
지구가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인간, 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운 환경 보호를 직접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방금까지 배웠던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쓰레기를 조금씩 줄여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외국의 비 존슨 씨가 제시한 5가지 원칙, OR 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절하기. 플라스틱 빨대나 일회용품, 명함 등 다른 사람이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줄이기.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포장이 적은 제품 위주로 구매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장바구니, 텀블러를 이용하여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사용하기. 다 쓴 건전지를 충전해 사용하거나 깨끗한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나 컵을 씻어서 다시 사용해요. 네 번째는 재활용하기. 재활용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해요. 다섯 번째는 썩히기.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은 음식물만 모아 썩혀 비료나 가축 사료로 사용해요. 이존슨 씨는 외국인이라서 이 5가지를 영어로 소개했고 각 방법의 첫 글자를 따서 OR 운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흔히 버리는 물건들을 다시 사용하거나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닌 여러 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다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쉽게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들은 음료수를 사 마시러 카페에 자주 가나요? 아마 혼자서는 자주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카페에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카페에 가면 내가 산 음료수를 종이나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 컵에 담아줘요. 이 일회용 컵은 다 마시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쓰레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에서 개인용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를 주문할 때 가져간 컵에다가 음료수를 담아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음료수를 다 마셔도 집에 가져가서 깨끗이 씻으면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카페에서 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장에 놓여져 있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직접 챙겨 다닐 수 있는 개인용 실리콘 빨대나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함으로써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답니다. 배달 음식을 사 먹을 때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어요. 짜장면, 치킨, 떡볶이 등 음식을 배달시킬 때 일회용 수저가 함께 따라오는 거 알죠? 야외에서 먹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집에서 먹을 때도 일회용 수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나무나 쇠 수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다회용 수저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번엔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마트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장을 보러 가기 전 종량제 봉투나 여러 번 사용 가능한 가방을 들고 가도록 해요. 장을 보고 나서 물건을 담아갈 때마다 사는 비닐봉투는 여러 번 사용하기 힘들고 계속해서 쓰레기가 생겨나고 쓰레기로 버렸을 때 불로 태워 처리하기도 힘들거든요. 물건을 살 때도 과도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은 가급적 피해서 사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이러한 제품을 사지 않는 분위기가 생기면 이것을 파는 회사에서도 앞으로 포장을 할 때 좀 더 조심하겠죠? 음료수나 소스를 살 때도 플라스틱 용기에 든 것 대신 유리병에 든 제품으로 구매한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플라스틱은 쓰레기로 버렸을 때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데 유리병은 그렇지 않고 또 깨끗이 씻어 다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게 치약을 살 때에도 플라스틱에 담긴 새 제품을 사는 대신 다시 채워 넣어 사용이 가능한 리필용 제품을 구매하거나 페트병에 담긴 물을 사 먹는 대신 집에서 직접 물을 끓여 먹는다면 물건을 다 사용하고 버려지는 용기들을 줄여나갈 수 있겠죠. 이외에도
플라스틱 칫솔 대신 대나무 칫솔을, 화학 성분이 포함된 샤워볼과 수세미 대신 소창, 삼배 등 천연 섬유를 활용한 제품을 위주로 선택해서 구매하는 등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제로 웨이스트에 실천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장을 볼 때마다 생기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용기내 캠페인을 소개해 줄게요. 용기내 캠페인이란 플라스틱, 비닐 등의 포장 용기가 아닌 집에서 사용하는 용기에 사용할 만큼만 담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는 캠페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집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가지고 가서 용기내 캠페인을 함께 지켜준다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여러분의 손으로 막을 수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수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 분리수거를 해본 적 있나요? 우리가 버리는 다양한 쓰레기들 중 많은 것들은 녹이거나 깨거나 풀어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해요. 물건으로부터 생겨난 쓰레기로 다시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불에 타거나 땅에 묻히는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고 나무를 더 많이 베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분리수거하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들을 제대로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가 볼까요? 먼저 종이 쓰레기 중 택배 박스 같은 골판지들은 테이프와 택배, 송장 스티커 등을 제거한 후 납작하게 접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문, 책자류 등은 스프링을 포함한 다른 재질이 섞여 있을 경우 모두 제거를 한 후 버려야 한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음식이 담겨 있었다면 이물질이 묻은 용기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버려야 돼요. 닦는 게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심하다면 구기거나 밟아서 부피를 줄여 버려야 한답니다. 음료수의 비닐 라벨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비닐 포장지는 말끔하게 뜯어내고 버려야 돼요. 유리 쓰레기들은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내부를 헹구어서 버린답니다. 캔 등의 고철 쓰레기들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찌그러뜨려 버려야 돼요. 하지만 고무나 플라스틱이 부착되어 있거나 페인트 등의 유해 물질이 묻어 있는 통은 재활용할 수 없어요. 비닐 쓰레기들은 따로 모아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야 하고요. 음식물이 묻은 것은 모두 제거한 후에 버려야 돼요.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 사용하고 또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때요, 친구들?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